앞서 말씀드린 음식을 오래 잘 씹기, 그리고 혀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만 실천해 주셔도 근육 기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치주병과 치근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정성스러운 입솔질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혹시 어르신분들께서는 입솔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 다음과 같은 해당 사항이 있으실까요? 세게 닦는다, 빨리 닦는다, 잘 안 닦는다. 세게 닦는다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면 칫솔의 탄력도가 보통 한 달 정도인데요. 내가 양치질만 하면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칫솔이 1, 2주 만에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세게 닦으시는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닦으시는 경우는 보통 평균 입솔질 한 번에 3분 정도는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30초나 1분이 채 안 돼서 바로 닦고 나오시는 분들은 빨리 닦으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간혹 안 닦고 주무시는 분들 경우도 있으신데 다음과 같은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방법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살살 닦는다, 오래 닦는다, 바로 닦는다. 살짝 닦는 게 플라그가 잘 제거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잇몸 뼈가 점점 내려가다 보면 치아의 뿌리가 노출이 됩니다. 그럼 치아의 뿌리는 머리 부분에 비해서 훨씬 조직이 물러지기 때문에 매일 닦아서 쓰고 있는 치약에 치아를 닳게 만드는 마모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세게 이를 닦게 되면 오히려 치아에 패이는 증상이 생기면서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이가 너무 시린 증상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게 닦기보다는 조금 살살 닦으시되 기준점은 어느 정도로 살살 닦으셔야 되냐면 칫솔을 잡는 힘 자체가 어르신분들께서 내가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쯤 내가 잡았을 법한 칫솔의 힘을 잡아주시고 살살 닦되 여러 번 닦아주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 정도는 입솔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바로 닦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신데 그 이유는 충치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끈적끈적한 음식을 드신다든지 혹은 음식에 노출된 시간이라든지 이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충치를 유발하는 데 확실한 요인은 뭐냐면 바로 노출 시간입니다. 음식물이 너무 장기간 치아에 노출되어 있으면 충치를 유발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식을 섭취하신 그 이후 바로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간혹은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를 드신다든지 신과일을 드신다든지 그 경우에는 조금 한 10분 이후에 닦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식사 이후라고 한다면 3분 이내에 바로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처럼 마지막에 꼭 혀까지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입 안에 타액이 줄어들게 돼서요. 타액량이 줄게 된다고 하면 구강 내 세균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데가 바로 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혀를 닦아주시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일반적인 칫솔로 혀를 닦게 되시면 입천장 쪽이 구역 반사라는 구토 반사라는 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약간 헛구역질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혀 클리너라고 하는 조금 납작하게 생긴 구강 용품을 이용해서 혀를 닦아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혀에 붙어있는 플라그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스러운 입솔질에는 치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치약은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선택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보통 치약에는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품이 많아야 개운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치약 선택에 있어서는 주로 마트나 일반적인 약국 같은 데를 가서 좀 싸고 여러 개 살 수 있는 그런 치약을 고르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이신데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 치약에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화학성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 거품을 만들어내는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거품나게 하는 이 성분은 어디서 추출되는 거냐면 바로 석유 같은 굉장히 합성 성분이고 몸에 좋지 않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비누 같은 걸로 매일 양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비누야 씻어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 안에 들어가 있는 거품은 구강의 점막을 통해서 깊은 장기까지 수초 내에 바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합성 화합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품이 없는 천연 항균 치약을 쓰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저는 사과나무 치과병원 1층에 구강용품 전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치약들은 자연유래 성분의 천연 항균 치약으로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품 없는 치약이라고도 하는데 거품이 단순히 없다고 해서 세정이 안 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입 안에 있는 유해 세균 수를 감소시키실 수도 있고 보통 양치를 하고 과일을 바로 드시면 맛이 변하잖아요. 그거는 안 좋은 계면 활성제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오히려 이런 천연 성분의 치약을 선택하게 되시면 양치 후에 바로 과일을 드셔도 전혀 신맛이 없고 과일 맛 그대로를 느끼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라도 사람이라 되게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치약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짠 음식을 짜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치약 하나를 바꿔주시는 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분들께서도 가능하다고 하시면 치약을 단순하게 선택하시기보다는 내 치아에 맞는 치약, 예를 들어 시린이에는 시린 치약, 잇몸 질환에는 잇몸형 치약 이런 치약을 기능성에 맞춰서 천연 성분의 치약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8020 만드는 습관 4번째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 그리고 잇몸 주머니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혹시 만성질환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만성질환의 1위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치주염인데요.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증상이 없이 너무 파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좀 지나고 나면 잇몸뼈가 다 무너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가 흔들려서 뽑힌다거나 그래서 치과를 와서 매우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치주염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과 그리고 잇몸 주머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잇몸뼈가 이렇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치아 사이에 주머니 같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주머니에는 바로 진지발리스 균이라고 하는 이런 독성이 강한 세균들이 서식하게 됩니다. 이런 독성 강한 치주염 유발 세균은 요즘 같은 때에는 치매의 원인균으로도 지목이 되고 있고 심장병의 원인균으로도 지목이 될 만큼 매우 독한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세균들은 독소를 그 사이사이에 내뿜기 때문에 세균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치아 사이 공간과 잇몸 주머니를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가 권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치실과 치간 칫솔의 생활화. 이거는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을 청소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구강 세정기와 항균 가그렉. 이 부분은 잇몸 주머니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치실과 치간 칫솔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젊은 층분들은 치실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어르신분들께서는 치실 사용이 생각보다 어려우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근데 치간 칫솔은 잘못 사용하면 잇몸을 찌르거나 아니면 피가 나거나 붓거나 그런 부작용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의 방법을 잘 알고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치간 칫솔의 사용 방법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동영상으로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간 칫솔 뚜껑을 열고 뒷부분 손잡이로 연결해 주세요.
앞니는 일자형 치간 칫솔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어금니는 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금니 쪽으로 치간 칫솔을 넣을 때는 머리 부분을 기역자로 꺾어서 사용해 주세요. 이때 철사 부분을 꺾게 되면 빨리 부러질 수 있어서 아래쪽 플라스틱 부분을 꺾어주시면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 사이에 넣을 때는 잇몸을 찌르지 않도록 치아에 씹는 면에 평평하게 넣어주세요. 음식만 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칫솔로 닦듯이 치아 사이 벽면에 치간 칫솔을 밀착시켜 주셔야 되는데 앞에 치아의 뒤쪽 면을 왕복으로 넣었다 뺐다 3번에서 5번 정도 닦아주시고 뒤쪽 치아의 앞쪽 면 치면에도 밀착시켜서 3번에서 5번 정도 왕복으로 닦아주세요. 이때 치아 옆면에 붙어있는 세균을 닦아주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세균 감소를 위해서는 구강 청결제를 묻혀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입천장 쪽 혀있는 안쪽으로도 적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음식물이 묻어나오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세척하며 사용합니다. 사용 후에는 물로 세척하고 건조 후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잇몸 주머니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혹시 어르신분들 중에 나는 매일 잇몸 속 주머니를 잘 닦고 있는데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가 치과를 내원해서 1년에 한두 번씩 받는 스케일링, 그것 외에는 솔직히 저희가 집에서 입 안에 있는 주머니를 닦는다? 쉽지 않은데요. 이게 그 안쪽에 치간 칫솔을 넣을 수도 없고 치실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구강용품이 잇몸 속 주머니를 청결하게 할 수 있냐면 바로 구강세정기인데요. 구강세정기는 보시는 그림처럼 특수한 물줄기의 수압으로 음식물을 청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압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잇몸 속 주머니에 6mm까지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까지 청소가 되다 보면 저희가 이제까지 못 닦았던 세균이나 플라그가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한 2주 정도 사용하시면 오히려 잇몸의 염증이라든지 출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냥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시는 경우보다 구강 세정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실 때 오히려 청소율이 30%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입안에 임플란트가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 혹은 잇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강 세정기를 생활화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하나 이미 구강 세정기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구강 세정기는 물을 넣고 사용하시는 거다 보니까 물이 닿는 모든 곳에는 실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물이 계속 노출되는 그 부분의 장치 자체에서도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미끄덩거리게 물때가 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점점 찝찝해지고 냄새 나는 것 같아 하면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구강용품 스토어에서는 구강 세정기를 쓰실 때 함께 쓰실 수 있는 구강 앰플이라는 걸 많이 권면을 해드리는데요. 그 구강 앰플이라는 건 뭐냐면 입 안에 있는 유해 세균을 65%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는 천연 성분의 항균, 항염, 고농축 가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가글액을 섞어서 세정기와 함께 쓰는 것만으로도 입 안에 세균수도 감소하지만, 또 하나는 세정기 자체에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없는 모든 수간이나 팁 내부, 물통 내부까지 물때가 전혀 끼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항균 가글액을 매일 생활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저도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10분 이상 닦는다고 해도 입속에 있는 모든 세균을 감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체 저희 입안에는 세균이 정말 많이 사는데요. 그래서 입속 세균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균 가글액이란 걸 같이 써주시는 거는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요즘 항균 가글액은 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쓰게 되면 오히려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알코올 성분이 없는 무알코올 가글액 사용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천연 성분으로 돼 있는 그런 가글액들도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글액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뭐 임플란트나 내 자연 치아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분들 중에는 틀니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틀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균이 정말 많이 번식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틀니는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오래 쓰고 닦고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스와 구멍들이 거칠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세균이 정말 많이 번식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틀니 하나만을 잘 닦아도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만큼 틀니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틀니를 닦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약간 치약으로 틀니를 닦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치약은 내 치아를 닦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틀니를 닦으실 때 치약을 쓰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모제라고 내 치아를 닳게 만들 만큼 그런 강한 닳게 하는 마모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틀니를 닦으실 때는 뭐 그릇을 닦는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닦으시는 게 훨씬 추천이 되시고요. 매일매일 내 틀니를 닦을 때는 주방 세제를 쓰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틀니 세정제라고 해서 컵 안에 틀니를 넣고 물을 가득 따르신 다음에 이런 알약 같은 하나를 집어 넣으시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 기포로 인해서 여기 이 틀니에 있는 세균의 99.99%까지 세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근처 가까운 약국이나 이런 데서 틀니 세정제를 구입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같이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사진처럼 주무시는 동안에는 틀니를 꼭 빼고 주무셔야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실은 이제 윗니, 아랫니 전체 틀니를 끼고 계세요. 근데 주무실 때 간혹은 틀니를 안 빼고 그냥 주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신데 자는 동안에는 침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에 세균이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잠을 잘 때 몸 전체가 회복이 되듯이 하루 종일 내내 눌려서 일을 했던 잇몸도 틀니를 뺀 다음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데 밤새도록 틀니를 계속 끼고 주무시게 되면 잇몸이 다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늘 틀니를 밤에 좀 빼고 주무시는 게 훨씬 더 추천이 되고요. 여기 그림처럼 물에 담가 두시는 게 좋고요. 공기 중에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플라스틱은 조금 쪼그라들거나 하는 그런 성질이 있을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구강내와 같은 좀 촉촉하게 물 속에다가 담가 두시거나 아니면 젖은 뭐 티슈에 감싸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따뜻한 물이거나 뜨거운 물을 약간 소독하겠다고 약간 그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담궈 두신 분들도 있으신데 플라스틱의 특성상 너무 뜨거운 고온에 보관을 하게 되면 틀니의 모양에 변형이 올 수도 있어서 꼭 찬물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틀니를 낄 때는 그러니까 눌려있던 잇몸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다시 틀니를 꼈을 때 약간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아침에 낄 때 틀니가 불편하다고 해서 매일 매 순간 끼고 계시게 되면 오히려 잇몸뼈가 더 빨리 녹아내려서 내가 힘들게 만들었던 이 틀니를 더 빨리 교체를 해야 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틀니는 꼭 빼고 주무시는 걸로 저랑 약속해 주세요. 앞서 구강관리 용품과 틀니 관리법까지 잘 알려주셨는데요. 8020 만드는 습관 마지막인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자주 정기검진을 받는 치과가 있으신가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이라도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정기검진 받는 게 중요한데요. 검진을 통해 만약에 치석이 많이 쌓여서 치석 제거가 필요하다 하시면 치석 제거를 하시고 전문가 구강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 위생관리를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자분들이 불편하거나 잘 안 맞는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검진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자연치아처럼 차다, 시리다, 아프다를 느끼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물이 껴도 다른 자연 치아보다는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봄이나 가을같이 날씨 좋은 날 기분 좋게 검진 한번 받고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런다면 이런 추운 겨울날에 치아가 시리거나 입이 메마르거나 하는 일이 적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8020 만드는 습관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4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소나 과일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 그리고 씻기 운동 기억하시죠? 30번 씹고 30분 식사하기. 오래 씹기가 중요한 거는 기억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로는 글과 그림, 그리고 영상으로 따라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혀 스트레칭 방법 기억하시죠? 하루에 시간이 되실 때 아침, 점심, 저녁 그게 안 되신다면 일하고 잠깐 쉴 때 해주시면 더더욱 여러분의 근육 기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치아 사이사이 그리고 잇몸 주머니 저희가 치간 칫솔과 치아 세정기를 같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잇몸 주머니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구강병인 치주염이나 치근후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기검진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려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단골 치과가 아직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만드시면 됩니다. 마음이 맞는 병원을 찾으신다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최대 2번까지 검진을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검진을 통해 치아 사이사이 관리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관리 방법을 물어보시면 되고 음식물이 많이 끼고 치석이 많다고 하면 치석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올 겨울 8020 만드는 습관 바로 실천하세요.